따로따로 있는 작은 집에서 모두가 모이는 듯한 느낌을 이미지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안녕하세요, 안혁수입니다. 오늘은 최악의 사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일본의 집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소개해드릴 집은 협소주택은 아니고 이게 전원주택 같은 집이에요. 일본의 한 건축 잡지에서 설계 단계에서 우승을 한 집이에요. 그런데 감히 최악의 사례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최악의 사례라는 타이틀이 조금 자극적일 뿐이고 네거티브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안협소 채널의 정체성은 어쨌든 협소주택 짓기 관련 정보 전달이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서 어떤 점에서 교훈을 얻고 집을 지을 때 고려를 해야 되는지 보는 내용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이 점을 양해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사이타마의 도코로자와시네요. 잘 부탁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부모님이랑 딸이랑 이렇게 3명이 건축주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은 연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33년간 살았던 예전 집은 770만원 주고 팔았다고 하네요. 한 8천만원 주고 팔은 거죠. 그래서 도쿄에서 살고 있는 딸이랑 이제 같이 살 집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그분은 둘째 딸인 것 같고 장녀는 비슷한 위치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도코다시에. 그래서 이 손자가 새 집을 짓는 동기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손자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입니까? 넓잖아요. 43평입니다. 그래서 43평을 1,500만엔 주고 샀다고 하네요. 한 1억 5천? 1억 6천? 건축 면적이 21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집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딸이 설계사래요. 남편이랑 같이. 그렇죠. 그래서 딸 부부가 설계를 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장녀 부부인데, 그러니까 자기 부모의 집을 설계해 준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손자를 보는 순간 이젠 짓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집에 사시는 분들이 이 세 분입니다.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제 첫째 딸 부부가 설계를 해주시는 거죠. 메인 설계는 첫째 딸이 하고 남편분은 서포트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2층 집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래서 계단을 오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밝고 개방적인 단층집을 원한다고 하고, 따님분은 가족의 기척을 느끼면서 이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부가 생각한 플랜은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층인데 빛과 바람이 잘 들어오는, 그래서 큰 나무들 밑에서 지내는 듯한 느낌을 표현했다고. 그래서 연면적이 26평이네요. 그래서 이 천장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단층집 맞냐고. 그래서 이 집이 설계 단계에서 상을 탔대요. 마치 거대한 정글짐 같다고. 이게 단층집이 된다고. 제가 한국의 협소주택 베스트에서 소개한 부모님 집을 지어준 건축가가 있거든요. 그 집이랑 좀 느낌이 비슷해요. 그분이 이 집에 영감을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작은 지붕입니다. 역시 지붕이었군요.
그래서 작은 지붕 밖에 또 목재를 저렇게 해서 큰 지붕을 이제 지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차용해서 한 것 같다고. 확실히 따뜻한 빛이 잘 들어오는 것 같다고. 아 근데 이게 재료들을 보면은 다 저가, 그래서 로우 코스트로 집을 짓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재랑 이 폴리카보네이트랑 이렇게 사용하는 집들이 요즘에 상당히 좀 있거든요. 집 안에 가족의 집들이 따로따로 하나씩 있고 그런 형태를 만들려고 하고, 따로따로 있는 작은 집에서 모두가 모이는 듯한 느낌을 이미지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각 집을 따로따로 4개를 이렇게 나눈 거죠, 구역별로.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지붕, 그래서 그 아래에 작은 집들이 4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복도 부분, 그래서 같은 집에 살면서 따로따로 집이 있다고. 이걸로 종료. 제법 보람있는 집이었다고 하네요. 이제 그럼 완성이 됐는데 보러 가시죠. 이건가? 이거구나.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건평이 21평이고 연면적이 26평인 집인데요. 아, 외양간 같지 않나요? 저는 그 설계 때부터 보고 뭐 외양간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건축 재료들이 다 저가예요. 폴리카보네이트랑, 그리고 저 위에 부분은 단열이 하나도 안 쓰였거든요. 이거 단층이죠? 근데 옆에 있는 2층 집이랑 높이가 비슷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천장이 높은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이쪽이 현관이고, 그래서 컴팩트한 느낌의 현관이라고. 신발장이 되는 거죠. 아, 역시 천장이 높군요. 위에서 빛이 잘 들어와서 따뜻한 느낌이네요. 아, 밝다. 아, 이거는 이제 다이닝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면은 그래서 이제 빛이 쏟아지는 공간이 나온다는데, 저는 이제 이 천장에 있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이 부분이 저기에 벌레가 많이 들어와서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먼지도 쌓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관리하는 부분들을 전혀 안 해놨어요. 그래서 청소도 전혀 못하고, 그래서 이 밖에서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는다는데, 밥 먹을 때는 아마 다 외투 입고 먹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아버님 방인 거죠. 이게 첫 번째 집. 그래서 엄마 아빠의 집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집. 그래서 이곳은 리빙으로 쓰이는 곳이네요. 이게 좀 친환경적인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이 부분이 미완성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외양간 문 같은 느낌의. 이쪽이 이제 주방입니다. 좁은데 수납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수납이 되는 주방을 원했다고 하는데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각 방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 거죠. 모두 같이 밥을 모여서 먹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세면대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쪽이 세면대예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주고 만들었는데 예, 건축가 부부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 야, 이것 때문에 집이 더 전체적으로 미완성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차녀인 나오미 씨는 이 세면대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곳에서 화장을 한다는데 이거 과연 좋아하려나 진짜. 그래서 요 통이 뭐냐고 이야기하는데 저 위에서 따뜻하게 모여드는 공기를 이 밑으로 끌어와 가지고 요 바닥에서 따뜻한 공기가 나올 수 있게끔 설계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아까 말했다시피 벌레들이 많이 죽어서 그 세균 배양소에서 세균들이 저기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이쪽이 이제 살고 있는 따님의 집인 거죠. 세 번째 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숨기는 듯한 이제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좀 미니멀하게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뭐 열리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염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퇴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퇴근이 늦어도 가족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을 것 같다고. 욕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을 열면 투명한 문이 있고, 이것도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로 위에랑 아래를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이게 투명하게 돼 있어서 잘못해서 문 열면은 알몸으로 씻고 있는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니까 위에 다락 같은 공간이 있네. 그래서 다락 같은 공간이 있어요. 여기 할아버지 방을 통해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건축 의뢰를 했을 때 단층 집을 원했다고 했잖아요. 계단 없는 사다리를 만들어 놨고, 계단이 아닌 그 들어가는 공간은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 아버님의 공간이 되었다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외양간 같아요. 문도 그렇고.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손자랑 노는 곳이라고 하네요. 밤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밝은 빛이 새어 나온다고 하는데, 안에서 이게 겨울에 너무 추울 것 같지 않나요? 여기 위쪽이 단열이 전혀 안 돼 있죠. 이 복도 쪽은 정말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자기 방에서는 뭐 따뜻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떠시냐고. 밝고 쾌적하다고. 예, 설계사인 따님도 가까이 있어서 좋고, 그래서 모두 모이기 좋은 곳을 만든 것 같다고. 그래서 같이 살게 돼서 좋고 넓은 곳에서 즐겁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따로따로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밖에서 보는 느낌이랑 완전 다르다고. 다락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처음입니다. 집 안에 지붕이 있다는 게. 4개의 지붕이. 그래서 이 집의 건축 비용은 2억이에요. 그래서 토지랑 같이 해서 총 비용이 3,650만 원이네요. 3억 7천만 원 정도? 네, 설계 단계까지는 참 좋았지만 완성된 집은 결국엔 외양간 같은 곳이 돼버린 집이었습니다. 저렴한 건축 재료를 사용해서 어쨌든 이쁘다면 좋았겠지만 외관도 창고 같았고 친환경적인 온실 같은 것을 지향한 것 같은데, 살짝 외양간 같은 구조랑 비슷해서 건축가 부부가 제안한 따뜻한 뭐 이렇게 캠프하는 이미지가 아닌 농장 같은 느낌이 강했죠. 그리고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천장을 투명한 공간으로 두었는데 거기에 분명 벌레랑 먼지들이 들어가서 쌓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모인 공기를 난방으로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글쎄요, 예비 건축주분들께서는 협소주택을 생각을 하실 때 천장에 유리 같은 것을 둬서 빛이 들어오게끔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점을 참고해서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하시는 게 좋겠네요. 오늘도 쿠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なんかこう家っていうよりかちょっと失礼だけどそうみたいな感じなんだけど